자,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숙제의 양은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장을 여러분들이 의미 덩어리를 나눌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죠.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항상 이 문장의 주동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주동사. 주어가 아니에요. 주동사입니다. 주동사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철수는 친구를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렇게 했다.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거. 이걸 주동사라고 합니다. 이걸 주동사라고 해요. 주동사를 찾아내야 그 다음에 진짜 이 문장의 주어가 뭔지가 명확하게 알려줘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나누어진 이 지문들, 문장들은 문장이 비교적 길지 않기 때문에 주어나 주동사 찾기가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이제 세 줄, 네 줄짜리 문장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주동사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독해를 보니까 다들 해온 사람도 있고 하다 만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 독해를 해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 덩어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돼 여러분들이 나한테. 왜냐하면 독해는 단어를 찾으면 얼추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걸 의미 덩어리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를 모르면 단어를 찾아도 말이 이상하게 만들어져요. 이상하게. 그렇기 때문에 의미 덩어리 만드는 것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의미 덩어리는 어떻게 만드느냐는 지난번에 나눠준 그 파란색 노란색 막 써있는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의미 덩어리를 나눈다면 크게 일단은 아마도 이런 말들은 딱 꺾고 나가는 겁니다. 아마도. 자, 그 다음을 보면은 여기 can이 나와 있죠. 조동사 can. 그렇다는 얘기는 뒤에 나오는 게 동사란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이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can find가 동사야. 근데 보세요. 여기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가면 좋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대시 나옵니다. that 다음에 will make가 이렇게 나오죠. 저거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쯤에서 한번 자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색깔로 다시 표시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maybe는 뭐 아이고 이게 아니고 네, 흰색으로 할까? 자, 뭐 저는 뭐 잘하고 자식할 게 없잖아. 아마도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겠죠.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는요 이게 동사 부분이 쉬워서 여기까지 그냥 한 덩어리로 가고 싶은데요.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한 덩어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주어 동사 나누는 걸 좀 습관을 삼고 싶어서 얘는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눠도 돼요. 나눠도 되고 이거는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투부정사에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끝나야 되죠. 반드시 투부정사랑 접속사 관계대명사도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투부정사나 접속사는 특히 접속사는 반드시 의미를 거기서 잘라야 돼. 반드시. 투부정사는 어떤 경우엔 그냥 한 덩어리로 가도 괜찮은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가겠죠.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갑니다.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이게 아마도란 뜻이잖아요. 이제 실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건 maybe보다도 probably라는 말을 훨씬 많이 써요. probably. probably도 아마도란 뜻입니다. 아마도. 자, 아마도란 말은 문장이 시작했으면 동사 부분에
뭐뭐일 것이다. 요런 말 추가해주면 훨씬 의미가 좋습니다. 그럼 봐봐요. 아마도 너랑 너희 엄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다 아마도 너랑 너희 엄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훨씬 더. 그럼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 그럼 너랑 너희 엄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방법? 상황을 다룰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도 너랑 너희 엄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방법? 상황을 다룰 방법. 그럼 봐봐요. 자, 너랑 너희 엄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방법? 상황을 다룰 방법.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무슨 상황? 무슨 상황? 독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의미덩어리를 나눌 줄도 알고 단어를 찾아서 뜻을 줄 아는데 문장을 독해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무슨 방법을 찾겠다는 거야?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거짓말처럼 그 뒤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영어라는 말의 특징이죠. 이게. 자, 무슨 상황입니까? 만들어줄. 너랑 너희들 둘 다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상황. 그러면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이게요. 항상 독해할 때는 주어를 제일 먼저 하죠. 그 다음부터 제일 뒤에서부터 의미 덩어리를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한국말이 됩니다. 자, 영어식으로 다시 해석해 볼게요. 아마도 너랑 너희 엄마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상황을 다룰 너희 둘 다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죠. 이것을 번호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너랑 너희 엄마는 너희 둘 다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상황을 다룰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수학의 사칙 현상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영어라는 문장의 구조가 너희들이 볼 때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겠지만 사실은 많이 공부를 해보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 정도 수준이랑 똑같아요. 근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할 때 기억나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하는 거.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거랑 똑같아. 그 정도 수준의 수학이랑. 즉 내가 늘 영어를 가르치고 또 나 스스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실제 영어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 몰라. 단어를 너희가 안 해오잖아. 단어를 몰라.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내는지 방법을 몰라요. 단어 모르는 건 내가 해줄 수가 없어. 너희가 외워야 되니까. 그러나 의미 덩어리 만드는 건 너희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령이 있어. 그것만 알면 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수준밖에. 자, 밑에 문제로 내려가 보죠. 자, 이제 요것도 딱 보세요. 일단 투게더 여기 뭐 이건 뭐 잘하고 자식을 할 게 없죠. 뭐. 그 다음을 딱 보면 메이크란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성실히 했다면 문장이 동사로 시작할 때 최소연 양 뭐라고 불러요? 명령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명령문이라는 걸. 그럼 동사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동사에는 목적어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그럼 동사는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목적어라는 게 세트로 묶어주면 좋은데 보세요. 쭉 가려고 묶어주려고 쭉 가다 보니까 어? 뭐가 나왔어요? 심수진이야? 주어가 나왔어요. 주어가 생뚱맞게 의미동어를 만들려 쭉 가다 보니까 느닷없이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와요. 이런 걸 딱 보면 이제 본능적으로 느껴야 되죠. 아하, 이 자리에 숨어 있구나. 뭐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잘라지겠죠.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로 시작한 명령문인데 쭉 가다 보니까 where이 나왔어요. where이. 자, 저기서는
where를 때 접속사죠. 접속사. 관계 부사라는 건데 그런 건 몰라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자를 게 없어요. 자를 게 없어요.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당연히 이렇게 될 테고. 자, 그 다음 것도 봐봐요. 주어 동사 구조가 길지 않으니까 쭉 하다가 아하 또 관계대명사 나오니까 이렇게 잘리죠. 그러면 색깔을 칠해보겠습니다. 자, 뭐 together이랑 that way 정도는 이렇게 흰색으로 좀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자,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고, 그 다음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together 함께 같이 뭐 그런 말이야. make a list인데 목록을 만들어라는 뜻이야. 근데 무슨 목록? 모든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하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죠. 근데 그걸 몰라도 봐봐. 모든 종류의 목록을 만들어. 종류 뭐 어떤 종류? 이런 의문이 떠오르게 돼 있잖아. 그럼 봐봐 뒤에. 그녀가 네가 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목록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여기 would like가 숨어 있어요. would like는 뭐와 같은지 혹시 알아요? 뭐와 같아요? want와 같지요. want와.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써 있냐? want는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목적어가 동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이렇게 함께 모든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그녀가 네가 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의 목록. 자, 목록을 두세요죠. 그 다음에 이제 where이 나와 있어요. where는 의문사일 때 어디에란 말인데 관계부사라는 것으로 쓰이면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지 않아요. 근데 봐봐. 너희가 관계부사라는 걸 몰랐다 쳐. 너희가 알고 있는 건 where는 어디에라는 뜻밖에 없다고 쳐. 그럼 그렇게 해보자. 목록을 두어. 어디에? 너희 둘 다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말은 되지. 그죠? 어디에라는 뜻밖에 몰라. 괜찮아. 관계부사 몰라. 괜찮아. 그러니까 독해할 땐 문법적인 거 좀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 미국 갔다 온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1, 2년 미국 외국 해외 갔다 온 애들이요. 독해는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어법은 다 틀려. 다 틀려. 그 선생님이 아는 지인도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1 때까지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 얘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면 요즘 나랑 같이 스카이프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스카이프로 한국 애들 그 화상 영어 가르치면서 돈 버는 애 고등학생이. 근데 한국 와가지고 영어 시험을 80점 맞았어. 어법을 다 틀려, 다 틀려. 어법은 몰라도 독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학교 시험에 어법이 나오니까 어법을 따로 알아야겠지만 일단은 어법을 몰라도 걔들은 그냥 독해가 되는 거야. 목록을 둬. 어디다 두려는 거야? 니들 둘 다 그거 볼 수 있는데 말은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That way 말고 이런 말도 있어요. This way란 말도 있습니다. That way든 this way든 외워두세요. This way면 이런 식으로, that way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너는 정확하게 알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what은요.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해석하면 뭐뭐하는 것이야. 근데 관계대명사를 니들이 몰라. 알고 있는 what은 무엇밖에 없어. 그럼 봐봐. 그렇게 해보자. 그런 식으로 너는 정확하게 알 거야. 뭘? 그녀가 원하는 거. 되잖아. 그래도 몰라도 알 수 있어. 몰라도.
문장이 갖고 있는 이 영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 덩어리만 나눌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말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독해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50% 이상은 쉬워져. 50% 이상은. 자, 그럼 해석을 해봐요. 예, 동사를 먼저 만들어주고 요렇게 좀 독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사는 제일 나중에 해석하는 거라고 아까 위에 말했잖아. 그녀가 네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이거죠. 그 다음에 너희도 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에 목록을 갖다 놔 이거죠. 그런 식으로 자 일단 여기는 주어가 나와 있어. 얘랑 얘는 동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일 뒤에 있지만 항상 주어는 먼저 독해 됩니다. 너는 무엇을 그녀가 원하는지 혹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 거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의미 덩어리만 나눌 줄 알면 그리고 단어들만 하면 게임은 끝입니다. 어떤 영어는 아무리 문장 구조가 복잡해 보여도 일단 의미 덩어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알면 끝나. 다음은 너무 쉬워. 단어만 알면 돼. 단어만 알면.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해온 건데. 자, 이제 연결어로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했어. 자, 이제 그 다음 봅니다. 낫이 뭐 써있는 걸 일단 무시하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대시 나오죠. 일단 잘라야지. 그 다음에 보니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게 나오고 뭐 자를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자, 그럼 봅니다. 이제 덩어리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연결어는 일단 흰색 칠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주어 동사까지 한번 이렇게 쳐보는 거죠. 주어 동사까지. 그 다음에 that 같은 경우는 뭐 얘만 따로 이렇게 칠해볼까요? 뭐 상관없어. 같이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를 그냥 한 방에 쭉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 방에. 자 요거는 이제 특이한 게 주어 앞에 not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not이라는 게 부정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요렇게 해석을 하면 요걸 가려보면 되죠. 모두가 동의합니다. not이 있으니까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끝이요 끝. 고민할 게 없죠. 뭐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뭘 동의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거 뒤에 나오는 거. 이거지. 독해를 할 때 너희가 왜 힘드냐? 항상 어떤 의미 덩어리를 나눠 놓고서 첫 번째 의미 덩어리를 딱 해석한 다음에 질문을 해봐야 돼. 뭐가? 무슨 소리지? 그럼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선생님 지금 이병이 나가지고 말하는 게 더 굉장히 힘든데. 네. 어, 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데 뭐를? 그 다음 거를. 자 이제 field라는 말이 아이고. field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순박하게 이거 다 들판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들판. 한번 본인 거 봐봐요. 들판이라고 해석했나? 이거 선생님 저는 필드 들판이 말고 다른 걸 했는데요. 혹시 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뭘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영어에서 필드는 들판이랑 분야라는 걸 대조하면 거의 70%는 분야로 해석돼. 들판이 그건 중학교 2하 때, 좀 어린애들 영어일 때.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필드가 분야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들판으로 해석되면 이제 그때부터 꼬이는 거야. 그러면 독해를 해놓고도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익스플로는 탐험하다예요. 근데 비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 알아야지. 수동태라는 거잖아. 수동태는 하다면 되다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탐험하다니까 탐험되다겠지.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니까. 그럼 봐봐.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이 들판은 탐험돼야 한다고? 들판 얘기가 왜 나오지? 밑에 거 보면은 막
genetic 나오고 막 유전자 나오는데 유전자에서 들판 얘기가 왜 이러면 이때부터 꼬이는 거야. 이때부터 사전을 내가 그래서 종종 중고등학교 애들 거는 시간 때문에 좀 그렇게 초등학생들은 시켜봐요. 너 전화기 가지고 나와. 찾아봐. 그럼 애들이 네이버 앱 그 영어 사전 앱 같은 거 치면 FIEL 정도만 쳐도 딱 떠. 자동 완성으로 D까지 자동으로 완성해서 들판 제일 처음에 나와. 어허 들판이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여러분들 없죠? 반드시 다 입력해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1번 뜻, 2번 뜻, 3번 뜻 이렇게 다 한 번씩 찾아보고 그 중에 아, 이 문장은 요 뜻이 맞겠구나. 여러분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길 바래요. 자, 이 분야는 탐험되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further이 나와 있습니다. 얘가 이 fur이란 말의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 further의 뜻을 어떻게 가르치면 쉬울까? 이게 further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farther도 있어요. 이거 아버지 아니야. 지난번에 한번 그 고등학생들 수업하는데 느닷없이 아버지라고 해석해서 나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었는데 이거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는 얼자가 없어야 돼. father이 지금 further이야. further. 자, 이 further는 더 멀리란 뜻입니다. 거리상 더 멀리란 뜻이고 이 further는 거리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과 그 어떤 개념상의 멀리란 뜻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고민을 많이 해봐서 기가 막힌 생각이 있다. 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요렇게 해석하면 추가 아니면 추가로 선생님 추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추가의 뜻은 알지? 어? 모르는 듯한 표정인데 추가라는 게 이거잖아. 이모 여기 고기 2인분 추가요 할 때 그 추가 그 추가지. 자, 이 분야는 추가로 탐험되어야 한다 이 뜻이죠. 자,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는 추가로 탐험되어야 한다. 합쳐보는 겁니다. 주어를 항상 먼저 한다고 했어요. 주어를 먼저 하고 그 뒤에 거를 나중에 그리고 동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모두가 이 분야가 추가로 탐험되어야 한다고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딱 맞아 떨어져요.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딱 의미덩어리를 나누려고 봤는데 뭐 접속사 이렇게 있죠. 그럼 나누자니 좀 애매하죠. 이런 거는 나누자니 애매하니까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한 방에. 그 다음에 가려니까 일단 주어를 잘라야지. 그 다음 거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가면 좋으니까. 자, 이제 딱 의미덩어리가 나눴어요. 색깔로 이제 또 칠해 봅시다. 색깔로 칠해서 얘를 이렇게 한 색깔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 색깔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 색깔로 묶어주는 거죠. 독해를 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hile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동안회란 뜻이죠. 동안회.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알겠지만 while은 실제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거의 반반으로 써요. 반반에. 반면에 하지만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이게 동안회든 반면회든 앞에 붙은 접속사라는 것은 독해할 때 항상 한국말로 바꿀 때 뒤에 문장을 해석하고 그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뒤에다가 접속사의 특징이죠. 요 뒤에 나오는 문장을 해석하고 그 뒤에다가 요 뜻을 갖다 붙이는 게 접속사의 특징이죠. 자, 이익은
considerable은 상당한 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거 빼고 해석하면 이익은 장점은 상당할 겁니다.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뜻이야. 그럼 이 동안해를 붙이느냐 반면해를 붙이느냐는 그 뒤에 걸 보면 알아요. 그 뒤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genetic engineering은 알겠지만 유전공학이죠. potentially는 잠재적으로란 뜻이고 ly 빼면 potential이 돼서 잠재적인 이란 뜻도 있지만 가능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possibility랑 비슷한 말이에요. 자, 잠재적으로 겁나게 위험합니다죠. 그러면 요 문장과 요 문장은 서로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한다가 아니고 지금 이익이 있는데 위험하다니까 서로 반대되는 말이잖아. 그럼 반면에가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익이 상당할 수도 있는 반면에 하지만을 넣게 된다면 이익이 상당할 수도 있지만 유전공학은 또한 잠재적으로 겁나게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너희가 좀 두려워할까봐 질문을 안 하는 거야. 걔네 가능하면 요 시간만큼은 너희들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요. 편한 마음으로 와서 정말 편한 마음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하는 걸 자꾸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못하는 걸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확실히 배울 수 있기를 그런 바람으로 내가 숙제 묻고 했니 안 했니 안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제가 한 거 좀 창피하더라도 학생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고치고 싶어요. 그런 학생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있어요? 그런 학생? 손 들어보세요. 왜 목이 간지럽다고? 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선생님이 몹시 궁금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나. 자, 이 문장은 되게 쉬운 문장이지만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면 요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 문장은. 자, 일단은 봅시다. 자, 얘가 주어니까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 투부정사 나왔잖아. 여기까지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 접속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거 해석 좀 잠깐 볼게요. 내가. 자, 선생님의 걱정이 풀점을 아주 다들 다 잘해왔습니다. 아주 다들 잘해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음이등을 한번 색깔을 칠해볼게요. 제가.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가볼게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독해를 다 해왔던데 이렇게 가고 이제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요것만 할 겁니다. 요렇게만. 왜냐하면 너희가 독해온 것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야. 이렇게가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그럼 보세요. 유전자는 변화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뭐를? 뭐 바뀐다는 거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드는데? 새로운 질병과 새로운 환경적인 위험을. 그러면 정리를 해봐야 되죠.
주어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덩어리 2번,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으로 동사를 4번. 이렇게 하면 유전자는 새로운 질병과 새로운 환경적인 위험을 만들기 위해서 바뀔 수 있어. 이런 말이 되죠. 뜻이 딱 떨어지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단은 의미 덩어리를 만들 줄 알면 게임은 끝이야. 의미 덩어리 만드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잠깐 잡으세요. 네. 이때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참고하면 의미 덩어리 만드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도. 저것만 참고하면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덩어리 만드는 거. 저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주어겠네. 그쵸? 하다가 대 등장했네. 잘라보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자르고 싶은데 end 있으니까 이렇게 또 잘라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하려고 보니까 여기도 컴마 나오고 여기도 컴마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뭐 크게 이 단어가 어렵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한 덩어리로 가버리는 거지. 다 주어란 얘기니까 애들이. 이런 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색깔을 칠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가 가겠죠. 이렇게 하나가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가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쭉 하나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이런 구조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어떤 구조? 요게 첫 번째 that 1번이 되고요. 요게 두 번째 that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and, but, or 얘들 셋은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죠. 등위 접속사. 형태 1과 형태 2가 이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대수로 만들어진 문장, 대수로 만들어진 문장. 그럼 고등학교 합법 시험에 뭐가 나오냐? 주로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요 대를 바꿔요. 뭘로? 위치나 what으로. 그래서 밑줄을 쳐놓는 거죠. 많이 틀리니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지. 이렇게.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파넌츠는 뭐 반대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반대가 말할 수는 없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해요. 이제 플레잉 갓을 어떻게 독해하냐가 이제 문제죠. 이것을 정말 순진하게 해석하면 놀고 있는 신이야. 놀고 있네 그야말로. 놀고 있는 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봐야겠다. 자, 이게 사전에 처음 나와요? 플레잉 갓이? 하나님 놀이라고 나오죠. 네. 하나님 놀이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게 뭔 소리지? 그렇게 될 텐데 플레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너희가 알고 있는 플레이는 놀다지 놀다. 놀고 있네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모의고에서 나오는 플레이는 뒤에 역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때 플레이는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한 역할이잖아. 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유전공학은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반대자들은 말합니다. 유전공학은 신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또 모든 생명의 형태, 심지어 불완전한 원이 나오면 선생님이 우리 고등학생들이랑 수업할 때 원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일단 원이 나오고 원이나 원스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일단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냥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forms라는 걸 이렇게 대신해서 쓴 거예요. 근데 뭐 몰라. 잘 모르겠고 내가 알고 있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 원은 하나야. 좋았어. 봐봐. 모든 생명의 형태. 심지어 불완전한 하나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뭐 그냥 저냥 넘어갈 만해요. 몰라도. 하나라고 해도 뭐 하늘에도 벼락이 떨어질 만큼 큰일은 안 생겨. 자, 어쨌거나 모든 생명의 형태 심지어 불완전한 아니면 것이라고 해석해도 돼. 것. 불완전한 것들은 자, be left alone은 혼자 내버려지다 이런 뜻이야. 혼자 내버려진다는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형태, 불완전한 형태는 분리되어야 한다. 건드리면 안 된다.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여행 갔을 때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은 그 호객 행위를 많이 해요. 달라붙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Leave me alone. 날 냅둬라 이런 뜻이야. 이거 알아두세요. 여행 다닐 때 Leave me alone. 좀 냅둬. 집에서도 엄마나 친구나 동생이 괴롭힐 때 Leave me alone. 좀 냅둬. 건드리지 마. 이런 뜻이야. 많이 써먹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봐봐요. 얘가 주어죠. 주어고 요 대시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또 대시 한 덩어리. 엔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얘를 그 다음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고 마지막에 동사가 마지막이죠. 자, 반대편자들은 유전공학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든 생명의 형태는 심지어 불완전한 것들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사칙연산 수준을 안 벗어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의미 덩어리만 나눌 줄 알면 영어 독해는 아무리 그것이 그 수능 영어라 할지라도 여기 수능 영어 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네. 지금 수능 영어 그 수요일 날 수업에는 중학생도 같이 수업하는 학생이 있어요. 큰 어려움 없이 해냅니다. 의미 덩어리만 나눌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마 마지막 문장이죠. 자, 이제 문장이 이제 길어졌어요. 지금 사실 위에서 했던 것들보다 딱 보아하니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해요. 일단 한번 나눠봅시다. 의미 덩어리를. 주어 동사 나오고 대시니까 일단 잘라봐야겠죠. 여기서. 자, 그 다음을 이제 자르려고 보니까 대시 나오고 주어가 뭐 명사가 나오고 캔낫이 얘도 주어겠네. 그렇죠? 안 봐도 뻔하지. 근데 캔낫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부사가 나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또 머리가 좀 아파지죠. 얘는 뭐지 도대체? 이거 캔이면은 내가 분명히 뒤에 조동사라 동사 원형인데 왜 부사가 나왔지?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잘라보는 거예요. 왜 자르냐면 길어 지금 말이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들보다 말이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여기서 한번 잘랐어요. 왜 잘랐냐면 여기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잘랐습니다.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and 나왔네. 보세요. then 나오고 and 나오고 또 then 나왔죠. 네. 역시 이것도 두 개의 that을 그들이 말한 거죠. 두 개의 that을. 요 1번 that이랑 2번 that을 두 개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before long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뭐지 이거 도대체?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자, 일단 이 accurately랑 before long 같은 말은 이제 부사구라고 해서 수식어야, 수식어. 그냥 그 뜻만 블럭에다가 끼워 넣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럼 색깔 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 덩어리를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까지 가야겠죠. 여기까지 한 덩어리를 가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한 덩어리를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덩어리를 가고, 그 다음 얘를 수식어를 한 색깔로 칠할게요. 그냥 요렇게 한 덩어리를 갔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그들은 말합니다죠. 뭐를? 테디아를. 인간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라고. 접속사 that은 뒷문장을 해석하면 라거나 라는 것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볼 거 아니야. 인간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고? 뭘 추정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 실험의 결과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고. 인간은 무슨 실험? 어, 유전자를 가지고 한 실험. 유전자를 가지고 한 실험. 그래? 그리고 또 할 말이 더 있어. 이때 오래지 않아 두려운 무언가가 이 something, anything, nothing 얘들 형용사 뒤에 붙는 거 알죠? 이거는 중학교 때 다 끝났어야 되는 거야. 두려운 무언가가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순서대로 또 정리해 볼까요? 주어를 먼저 하고 주어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에 주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돼야 돼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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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마지막으로 동사가. 자 여기 뒤에 순서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요 that 이하는 주어 동사 구조가 지금 의미가 나뉘어져 있어요. 요거는 주어 동사를 한 세트로 갔기 때문에 그냥 묶어버린 거고 얘는 요 that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겁나게 길어 복잡해.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나눈 거 봐봐. 얘도 봐. 주어를 제일 먼저 했지. 그 다음부터 의미 덩어리씩 나왔잖아. 얘도 주어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후에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 인간이 유전자를 가지고 한 실험의 결과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오래지 않아 두려운 뭔가가 발생할 거라고 말합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딱 맞아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자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같이 해봅시다. 자, 이제 1번 문장을 보세요. 이거는 세 덩어리로 나누면 끝나죠. 세 덩어리로.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이 밑에도 있네. 밑에도 있네. 그러면 네 덩어리는 가야겠지. 크게 잡으면 네 덩어리. 더 잘게 나눌 수도 있어요. 크게 잡으면 네 덩어리. 자, 다 했어요? 다 나눴어요? 아직 안 나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했어요? 네. 자, 선생님 해볼게요. 얘는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비동사는 알란가 모르겠지만 뒤에 주격 보어라는 게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의미 덩어리 나누는 가장 기본 원칙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했죠.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 얘가 길면 두 개를 세트로 얘가 길면 요쪽을 세트로 이렇게 하는 거라.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의미 덩어리 나누는. 근데 이거 보니까 보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보어가. 그래서 주어만 이렇게 잘라요. 주어만. 코끼리는 입니다. 이렇게 잘라도 돼요. 입니다. 이렇게 잘라도 돼요. 자, 뭡니까? 이거래. 자,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더 잘게 나누면 여기도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써볼 겁니다. 자, 사전을 찾지 말고 자, 뜻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손들어서.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누구든지. 다 알아? 내가 쓴 거 보면은 다 이상하게 쓸 텐데 또 내가 지나 다녀 봐야지 또 물어보겠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의미 덩어리 색깔을 칠해볼게요. 내가 어 20까지 갈게요. 그냥 편의상.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거네, 요렇게 하나. 이 엘레펀츠에서 한번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요, 핸드랑 얘랑이 이렇게 돼 있죠. 자, 해석해 봅니다. 코끼리는이죠. 코끼리. 저 EST 붙으면 최상급이라서 가장 뭐뭐한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살아있는 혹은 살고 있는 지상, 육지, 땅, 동물입니다지.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코끼리는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살아있는 살고 있는 지상, 땅, 육지, 동물.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인데 무슨 하나? 일단 most는 가장 뭐뭐한이고, 얘는 intelligent처럼 이렇게 말이 길면 얘처럼 es를 못 붙이고 앞에다가 most를 붙이는 겁니다. intelligent는 똑똑한, 지적인 이런 뜻이야.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교과과정상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더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얘가요, 뭐뭐한 사람들이나 뭐뭐한 것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the most intelligent는 가장 똑똑한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on이 있으니까 가장 똑똑한 것들 중에 하나. 자, 코끼리는 가장 큰 살아있는 육지 동물이고 가장 똑똑한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yet이 나왔어요. yet. 여러분들은 많은 학생들이 yet을 아직으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yet이 아직이란 뜻으로 쓰이려면 문장 끝에 나와요. 근데 얘는 문장의 시작이 나왔어요. 이럴 때 yet은 연결어입니다. yet이 연결어가 되면 얘는 그러나란 뜻이에요.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and가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그러나는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럴 땐 and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나는 말이 어딨어, 말도 안 되지. 얘는 and는 왜 붙어 있냐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서로 연결해 주려고 붙여 놓았을 뿐이야. 이런 건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로 그냥 해석하는 거야. 코끼리는 캡처리 잡다. 고급진 말로 포획하다야. 근데 비동사 캡처 되니까 잡힌다지. 포획된다지. 자, 코끼리는 포획됩니다. 잡힙니다야. 근데 앞에 요상한 단어가 두 개 써 있네. easily는 쉽게란 말이고 rather은 오히려 아니면 다소, 이런 말이야. 그럼 둘 다 넣어보는 거야. 코끼리는 다소 쉽게 잡힙니다. 코끼리는 오히려 쉽게 잡힙니다. 뭐든 내가 볼 때 말이 되는 것 같으면 넣으면 되죠. 여기는 지금 둘 다 넣어도 말이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얘가 주어고
2번, 3번, 그리고 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얘가 나오고 얘는 그냥 세트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코끼리는 가장 큰 살아있는 지상동물이고 가장 똑똑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다소 쉽게 잡힙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딱 맞아 떨어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문장을 딱 보는 거죠. 항상 문장을 볼 때 접속사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접속사를 봐야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장이요. 크게 나누면 딱 세 덩어리면 끝나죠. 요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숙제로 가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딱 세 덩어리로 끝납니다. 어디로 끝나냐면 그거 좀 열고 버튼 좀 눌러줘요. 문 열린 버튼. 네네. 자, 여기 하나 자를 테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자릅니다. unless가 바로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렇게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 텐데 nearsighted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거 nearsighted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몰라. 그러면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거기 써 있는 단어를 보는 거야. 내가 혹시 여기에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말 써 있죠? 뭐 써 있어요? 뭐 써 있어? 니얼 써 있네. 니얼. 니얼. 얘를 딱 떨어뜨렸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사이트가 남죠. 사이트도 알지 않나요, 너희들? 니얼은 가까운, 뭐 가까이, 아니면 근처에 이런 말이죠. 사이트 뜻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는 이거고 이건 그냥 사이트인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사이트? 아무도 없어? 사이트는 시야란 뜻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 시야. 그러면 무식하게 해석하면 가까운 시야야. 코끼리는 매우 겁나게 가까운 시야다?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떠올릴 수 있지 않나요? 뭐다? 코끼리는 가까운 거밖에 못 본다. 가까운 거밖에 못 본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써 있잖아. 그럼 그리고 해석하지 않는 거야, 이럴 땐.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없어요. 어떤 것도 distinctly의 뜻을 몰라. 응? 몰라. 몰라. 좋았어. 괜찮아. 그 다음 unless를 보는 겁니다. unless는 선생님이 늘 강조해요. 학생들한테 if not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if not. 만일 뭐뭐가 아니면으로 해석한다고 했어. 그것이 그러니까 이건 바꿨으면 이거야. if it isn't close to them이죠. 만약에 그것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면 그들은 어떤 것도 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코끼리는 가까운 것밖에 못 봐서 그들은 어떤 것도 볼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면 이해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과연 distinctly가 뭔 뜻이냐가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평소에 얼만큼 책을 많이 읽었느냐에 따라서 이 뜻을 모른다고 전제했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나는 distinct라는 말 원래 아는 사람? distinctly라는 말 원래 아는 사람 있어요? 자, distinctly는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나온 말이죠.
distinguish 여기서 온 말입니다. 여기서 저게 뭔 뜻 같아요? 내가 딱 두 개만 물어볼게. distinctly는 멀리서일까요? 구별해서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자, distinctly는 멀리서다. 살짝 손 들어보세요. 살짝. 아무도 없어? 구별해서다. 손 들어보세요. 살짝. 살짝 들어. 내가 틀리면 쪽팔리잖아. 둘 다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데도 안 든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이 도대체? 둘 다는 틀려. 뭐 멀리서랑 구별해서는 절대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어. 어? 자, 그들은 가까운 밖에 못 봐서 멀리서 어떤 것도 볼 수 없어. 만약에 그것들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들은 가까운 데밖에 못 봐서 구별해서 어떤 것도 볼 수 없어. 만약에 그것이 가까운 데 있지 않다면. 답은 구별해서죠. 구별해서. distinguish가 구별하다란 말이거든. 구별하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꼭 부탁하는데 반드시 의미 덩어리를 나누고 덩어리별로 독해를 해서 그 밑에 줄에다가 그 덩어리별로 해석한 걸 다시 한번 멋들어지게 한국말로 딱 써오고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1시간 넘게 수업할 겁니다. 그 75분에서 80분 수업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